안녕하십니까 김만편 여러분, 거부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10월 5일 토요일 경마 이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월초 경마임에도 불구하고 출전 두수가 그렇게 적은 느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 추석 휴장이 껴 있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월초 경마임에도 불구하고 좀 배당은 두둑하게 놔줄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토요 경마도 일요 경마도 짜여져 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가급적 배당이 두둑하게 놔줄 수 있는 경주 승부처로 노리고 들어갔는데요. 오늘 토요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5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 12경주가 되겠습니다. 5, 6, 8, 10, 12, 5, 6, 8, 10, 12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입군 1000m 별정 시형 경주 2세 신마 경주입니다. 출전하는 12마리 모두가 데뷔전을 치르는 상황이에요. 이번 1경주는 터질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요경마 1경주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현장 변수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1착 상금이 3,420만원 두둑한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강공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앞선에 나서고 싶어 할 마필이 많이 보여요. 안쪽에 1번마 마인헌터라든가 또 4번마 체로키 마린이라든가 또 7번 교룡독수 또 10번 대승킨, 지금 언급해드린 이 4마리가 배당판에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 주행심사 때 뛰는 모습을 보면은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4마리 1번, 4번, 7번, 10번 이런 인기마 4마리가 모두 모래 검증이 되질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최대 변수입니다. 모래를 맞지 않는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선두권에서 경합이 치열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고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 한 3마리 정도를 째려보고 있는데요. 우선 안쪽에 있는 3번마 이스트제트라는 마필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이 8월 23일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스타트가 좀 많이 늦었는데 이 발주기 안에서 이렇게 기대고 있더라고요. 기대다가 스타트를 땅 끊어버리니까 늪발을 하고 뒤로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결승선에서 치고 올라오는 끝걸음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기는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결승선 뚝심으로 3번마 이스트제트가 마지막에 올라오면서 고배당과 터트릴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이 되고요. 5번마 아스트로가 지금 지하주 기수가 안장에 올라왔는데 주파 기록을 보면은 이건 도무지 추천드리기가 어렵죠. 1분 06초 플랫입니다. 그러니까 턱걸이에요. 완전히 턱걸이로 주행심사를 통과한 마필인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는 이게 막판에 한 칼을 치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특히 8월 23일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이거는 합격하려는, 주행심사를 단번에 통과하려는 그런 의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는 대로 대충 전혀 추진 동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선 뚝심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무엇보다 이 지하주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는 것이 이거는 좀 냄새가 납니다. 지하주 기수는 말을 많이 타는 기수가 아니에요. 1년에 한 100번도 안 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때리고 들어오는데 얼마 전에도 대지여걸이라는 마필을 가지고 또 대가리를 쳤죠. 지난달에 대지여걸 갖고 오랜만에 우승을 했는데 아마 2019년 첫 승인가 두 번째 우승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필이 바로 3조 마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봤을 때 이 5번마 아스트로 요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전혀 안 팔릴 것 같아요. 거의 백판으로 팔릴 것 같은데 이런 거 들어오면은 999 폭탄이 됩니다. 강민은 현재까지 고민해서 5번마 아스트로도 여기선 충분히 노림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기마는 1번, 4번, 7번, 10번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은 복병권에서는 3번마 이스트제트와 5번마
아스트로 이 두 마리도 반드시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시형 경주 2세 신마 경주입니다. 1착 상금이 2280만원, 5군에 해당하는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떼냐가 관건인데요. 12마리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 유일하게 2착 입상을 성공했던 마필이 7번 황금해예요. 데뷔전에서 자력 입상을 했고, 또 유일하게 3착을 했던 마필이 9번 라이징 빅토리죠. 데뷔전에서 3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7번 황금해와 9번 라이징 빅토리 이 두 마리가 아마도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강민은 7번 황금해도 9번 라이징 빅토리도 여기서 충막감은 아니라고 봐요. 두 마리 모두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7번 황금해가 직전에 검포와 같이 떴어요. 지금 안쪽 게이트 3번 게이트에 있는 검포와 같이 떴는데 그 경주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7번 황금해보다는 안쪽 게이트 3번 검포가 경주 내용적으로는 훨씬 좋았습니다. 이 황금해는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선 입장기를 풀어가면서 2착을 버텨냈는데 여력감은 전혀 없었거든요. 7월 26일 주행심사 때도 보면 선행마 외곽에서 모래를 맞지 않았어요. 모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그런 마필이고, 그리고 늘어난 경주 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세게 읽어줄 내용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반면에 3번마 검포는 모래를 많이 맞고 쫓아가면서도 끝걸음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뛰는 상황에서 경주거리가 1300m 조건이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7번 황금해보다는 오히려 3번마 검포 쪽에 좀 더 기대치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번마 럭키상훈이 1번 게이트인데 이게 단독 선행이죠. 완전 독땡이죠, 독땡. 6월 29일 날은 제외가 됐고 8월 17일 경주는 상대들이 셌습니다. 이 매니챔프라는 굉장히 발빠른 말이 있었는데 선행을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1번 게이트 단독 선행, 독땡입니다. 독땡. 문제는 1300 늘어난 경주거리를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앞선에서 굳히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1번 럭키상훈도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자,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 3번 삼번 검포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외곽에는 12번마 선우 엔테우스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때 싹수 있는 걸음을 보여줬던 녀석인데 이거는 혈통적으로도 기대치가 있어요. 예전에 1군까지 잘 떴던 선녹, 그 선녹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게이트가 외곽이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요거는 바로 실전에서 즉시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판단되죠. 그래서 우선 관심만은 3번마 검포, 3번 검포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1번 럭키상훈, 7번 황금해, 12번 선우 엔투스, 9번 라이징 빅토리까지도 현장까지 고민이 필요한 레이스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A형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부진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눈에 띄는 마필이 없는 상황에서 직전 경주에서 깜짝 거배당을 터뜨렸던 이동진의 8번마 베스트 골드가 아마도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에 방춘식 기수가 이것을 끌고 들어올 때 보면 잘 탄 것도 있어요. 물론 방춘식 기수가 안쪽을 잘 팠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베스트 골드가 잘 뛰었다라기보다는 나머지 마필들이 정말 못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 8번 베스트 골드를 여기서 인기 1위로 팔 텐데 이거를 인정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물론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밀려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 베스트 골드 이 마필 자체, 이 사이즈 자체를 세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7번마 블루밴드가 이게 나올 때마다 인기마로 팔려요. 5월 19일 날 3위, 6월 15일 날 인기 1위, 7월 14일 날 인기 1위. 계속해서 인기마로 팔린 거죠. 계속 인기마로 팔리고 깨지는데 그 다음에 또 인기마로 팔린다. 이거는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마필은, 블루밴드라는 마필은 데뷔 초부터 또 출입 기자들을 통해서도 개속수가 많이 났던 녀석이긴 해요. 근데 강민이 그걸 완전히 무시하긴 했습니다만. 자, 그런데 직전 경주를 보면 8월 11일 경주 내용을 보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타니까 오히려 끝걸음을 남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앞선에 붙여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직전에는
오히려 포기를 하는 듯이 그렇게 말을 타니까 끝걸음이 더 살아있더라는 거죠. 이런 마필 조심하셔야 됩니다. 1300m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10번마 최강 캠프는 직전에 11번 게이트에서 최외곽을 돌면서 거리 손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뚝심이 상당히 좋았던 녀석입니다. 이 최강 캠프는 주행심사 7월 26일 경주에서 좀 주파 기록에 거품기가 있었어요. 그랬지만 8월 11일 데뷔전부터 배낭판 바람이 많이 불었고 직전 경기 입상을 성공했는데 뭐 더 뛰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강민이 이 폭탄 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지금 두 마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6번마 당대 로얄입니다. 8월 31일 직전 경주 뛰었던 내용을 보면 뭐 추천드릴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거의 뭐 바닥을 쓸어 완전 똥말처럼 그렇게 바닥을 쓸어버렸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전에는 휴양 공백이 굉장히 길었어요. 작년 11월 달에 뛰고 휴양 공백이 길어지면서 졸전을 펼쳤는데 그 전에 작년 9월 달 경주 내용을 보면 이게 완전 999 폭탄 배당을 터뜨릴 뻔했거든요. 조금만 전개가 잘 풀렸다면은 인기 10위였던 마필인데 이게 2차까지도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300m가 적정거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전혀 안 팔리죠. 폭탄 배당으로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인데 7번마 블루밴드가 좋습니다. 7번 블루밴드가 계속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던 녀석이긴 하지만은 이제부터는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다. 7번 블루밴드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인기마 중에 8번 베스트골드는 강민은 웬만하면 이건 한번 좀 접어놓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편성이 똥이기 때문에 현장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은 인기마로서의 배팅 가치는 좀 떨어진다 판단되고 고배당으로서는 6번만 당대로얄 6번 당대로얄은 반드시 고배당으로 관심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주목할 마필은 7번마 블루밴드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시형 경주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충마를 세워놓고 때릴 수 있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마 마성질주를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상대들이 워낙 약해요. 지금 뭐 나머지 마필 중에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2번마 마성질주가 여기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입상권 한 자리는 무난하게 차지할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2번마 마성질주는 직전 경주도 배당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그 빠른 페이스를 외곽 선입으로 쫓아가서 자력 입상을 성공을 한 거예요. 이 마성질주는 모래를 맞을 때와 모래를 맞지 않을 때의 전력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마성질주가 올해 초에 데뷔를 했는데 올해 초에 데뷔전에서도 좀 외곽으로 이렇게 좀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다가 깨졌던 그런 내용이고 5월달 경주에서 이게 그 능력 미달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최외곽으로 혼자 계속 외곽으로 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으면 계속 외곽으로 삐집니다. 그런데 공백기 이후에 연속 주행 심사를 지정을 받고 공백기 이후에 직전 복귀 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모래를 맞지 않는 선행마 외곽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니까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고 자력 입상을 성공했는데 여력감이 굉장했거든요. 오늘은 2번 게이트에 그냥 독땡입니다. 단독 선행이에요. 2번은 마성질주의 선행을 견제할 만한 마필이 없어요. 그나마 뭐 8번 서울 매직 정도가 있는데 게이트가 외곽이고 리시브루라는 마필도 조금 빠른 느낌이긴 한데 이것도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죠. 나머지 마필들은 다 걸어가는 놈들이기 때문에 2번마 마성질주는 여기서는 뭐 단독 선행이고 그냥 앞선 굳히기가 가능합니다. 1300 경주 거리나도 2번마 마성질주는 여기서는 뭐 놓고 때려야 될 상황이 아닌가. 뭐 김기배 기술 태워놓고 뭐 가라마라 할 것도 없잖아요. 무조건 가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2번마 마성질주를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후착이 굉장히 어려워요. 머리가 아픕니다. 뭐 4번마 비제니스가 아마도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직전 경주도 보면은 뭐 무난하게 전개를 잘 풀었는데 끝걸음이 전혀 나오질 않았거든요. 이게 문세영 기수가 쥐어짠 거 인기마로 팔리고 쥐어짠 걸 유승환 기수가 끌고 들어올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조금 의문이고
사실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을 때도 강민이 이걸 인정을 안 했거든요. 정말 불안한 인기마로 많이 받아봐야 바치는 막건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에도 약간 등 떠밀려서 팔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4번 비즈니스 같은 건 깜빡이로 팔리면 인정이 안 되고 오히려 좀 폭탄 배당이 엮일 가능성이 높은데 11번만 잭스칸 요거 최근 두 번의 경주 보면은 뭐가 이제 바닥을 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6월 22일 경주를 보면은 안쪽으로 째고 올라오는 그 추임력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김옥성 기수가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요거 한번 조만간에 때릴 겁니다. 11번 잭스칸 같은 거는 반드시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2번만 마성질주가 배당팔에 머리를 팔릴 겁니다. 2번은 인정하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 후착에서는 11번만 잭스칸 고배당인데요. 2번 11번은 좀 노림수 막건으로 2번 11번은 충분히 공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공략하는 최경마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난타전 편성입니다. 가만 보면 상승세의 순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안쪽에 1번마 하늘공원 순군전이고 6번마 경국지마가 순군전이고 또 11번마 블레이드 스톰도 순군전입니다. 1번, 6번, 11번 1번, 6번, 11번 순군전을 치르는 이 세 마리가 나머지 마필들보다는 액면이 조금 나 보여요. 그래서 1번, 6번, 11번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를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강민이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노리는 이유가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중에서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이 없습니다. 이런 승군전을 치르는 인기마를 충마로 놓고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배당 가치가 있는 레이스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한두 가지씩 다 불안 요소가 있어요. 1번 하늘공원도 직전에 1번 게이트 선행을 한 것이고 6번마 경국지마는 그동안 인기마로 나왔을 때 정말 불안하다 꺾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5월 18일 날도 인기 3위 삭제, 7월 13일 날도 인기 3위였을 때 삭제. 근데 6월 9일 날은 뭐 한방 맞건 저배당 인정하고 적중했거든요. 이 경국지마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죠. 그 부분 때문에 역시 이번에 충마로 놓고 들어가긴 조심스럽고 11번만 블레이드 스톰이 이제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왔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12번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검증은 필요한 마필이에요. 몰에 대한 검증이 아직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외곽을 돌아야 되는데 직전만큼 그렇게 수월하게 레이스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페이스가 유지가 될 것이냐,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 다 충막감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인기들에서 살짝 좀 밀려있는 인기 한 5위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대가리를 세워놓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축으로 세우고 인기마와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중배당은 충분히 나아질 수가 있는데 이런 인기마들이 모조리 부러지는 상황에서는 이건 대박이 엮일 수가 있어요. 강민이 초대박 막건 지금 두 마리 정도를 째려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4번마 와니케이입니다. 4번 와니케이. 4번마 와니케이는 전형적인 바닥 추입이에요. 바닥 추입마. 근데 거리는 또 짧아요. 8월 25일 날 1300에서 경주거리 늘어나면 더 뛰겠거니 천만에요. 이런 마필은 경주거리가 늘어났다고 해서 추임마라고 해서 단순하게 경주거리가 늘어서 더 뛰는 게 아닙니다. 거리 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와니케이는 추임 마필이긴 한데 거리는 짧아요. 그래서 5월 26일 경주 보면 그때 선두권이 무너지는데 안쪽을 째고 올라오면서 그 걸음발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진로가 좀 막혔는데 그 사이를 뚫고 나오면서도 와니케이가 입상을 했을 때 5월 26일 경주를 보면 이거 한번 조만간에 대박 터트립니다. 대박 터트려요. 그래서 이런 마필까지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5경주는 두둑한 배당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좀 짭짤한 막건 한번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크게 대박 배당이 터질 편성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 6경주를 승부처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놓고 때릴 강민의 관리마가 출전하고 있어요. 10번마 원더풀 마리아가 직전 경주에서 자리 급상을 성공했고 여력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0번마 원더풀 마리아가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녀석은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죠. 제가 강민이 데뷔 초부터 좀 나올 때마다 강조해 말씀드렸던 마필인데요. 이 마스크와 부마 모마가 똑같습니다. 전형제 마필이에요. 그런데 7월 21일 경주, 6월 22일 경주에서는 의외로 졸전을 펼쳤는데 직전 경주에서 살아나는 걸음을 분명히 보였고 직전 경주도 강민이 실전 맞거나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던 녀석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편성에서 인기 1위로 팔린다.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10번마 원더풀 마리아를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녀석을 대가리로 세워놓고 때릴 거고요. 의외로 좀 고배당이 엮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주로 컨디션을 좀 봐야 되겠는데 주로 컨디션에 따라서 뭐 2번마 아스테르 이런 마필도 난데없이 뛰쳐들어와도 아무런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마필이에요. 이 아스테르가 자력 입상은 안 돼요. 하지만 자칫 선두권이 경합으로 무너지는 그림이 되면 2번마 아스테르 6월 1일 경주를 보면요. 그때 마지막 끝걸음 탄력이 상당히 날카로웠거든요. 그 정도의 탄력이면 1300이 적정거리인데 오늘은 적정거리로 내려왔고 선두권이 무너지는 그림에서는 아스테르 같은 마필도 폭탄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현장까지 고민을 하겠고요. 일단은 뭐 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아니고 중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때리는데 확실하게 놓고 때릴 안 빠지는 대가리. 예, 절대로 안 빠지는 대가리. 뭐 절대라는 표현이 좀 안 좋게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강민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경마에서 절대라는 건 없죠. 근데 확실하게 놓고 때릴 충마가 서 있기 때문에 중배당 압축 승부 막건을 이번 6경기에서 한번 제대로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상군 1300m 별정 B형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혼전 편성입니다. 터지는 레이스로 보여집니다. 이번 7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현장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추천 경주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두둑한 배당으로 공략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번마 불굴의 러너가 아마도 이게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전개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선두권 뒤에 바짝 붙여가는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성도 뭐 헐렁헐렁하기 때문에 4번마 불굴의 러너가 배당팔의 머리를 팔 텐데 사실 이 불굴의 러너는 그동안 인기마로 팔렸을 때도 강민이 꺾었던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8월 11일 경주에서 이게 인기마로 팔렸을 때에 완전히 꺾었던 녀석입니다. 그때 당시에 선행을 내주고 쫓아갔죠. 선행을 내주고 쫓아가면서 정말 그림처럼 한마디로 꽃전개를 풀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깨진 거예요. 8월 11일 날 보여줬던 그 내용이 전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뭐 편성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4번마 불고래 러너가 인기 1위로 팔린다. 이거는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강민이 여기서 좀 충마로 놓고 때릴 마필이 좀 안쪽 게이트를 뽑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근데 게이트가 지금 외곽으로 빌려 있어요. 12번 인천 캠프. 원래는 이거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게이트가 지금 외곽이라서 좀 고민이 됩니다. 요거는 좀 현장까지 좀 현장 승부 의지까지 강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추천을 드릴 거고요. 11번마 패션피플 같은 마필도 직전 경주에서 결승선 뚝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외곽, 중위권 외곽에서 계속 외곽을 누면서 거리 손해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심이 뭐 대단하더라고요.
늘어난 경주 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그거는 현재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이미 1300에서 한번 무기력하게 깨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일단 11번 패션 피플도 관심권으로 살펴볼 녀석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좀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여기서 뭐 폭탄 배당을 터트릴 마필도 또 보여지고 있고요. 뭐 3번 아메리칸 포스원이 지금 문생기수 안장인데 이게 얼마나 팔지 모르겠어요. 요거까지도 강민은 좀 관심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선 12번 인천 캡틴, 12번 인천 캡틴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배당마로선 11번 패션 피플도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공략하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난타전입니다. 뭐 얼핏 보면은 인기마 저배당처럼 꼬시는 경주인데요. 가만히 경주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쉽게 저배당 깜빡이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불안한 인기마가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린 마필이 2억 기수의 오바마 라운 패트릭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2연승을 때리고 있고, 또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강민이 실점 맞건 아주 강하게 노렸던 마필입니다. 7월 27일 날 뭐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 6.5배짜리 압축 승부 때려 먹고, 직전에도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녀석이죠.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경주는 오바마 라운 패트릭 인기 1위로 팔리는데 가장 불안한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5번마 라운 패트릭이 여기서 인기 1위 도무지 인정이 안 돼요. 좀 기억을 좀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이 라운 패트릭이 최근에 이 순발력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원래 이게 스타트 자체가 빠른 마필이 아닙니다. 작년 가을에 데뷔전에서 이게 발주고착 악벽을 보였던 마필이고, 최근에 이 선행을 나서는 과정을 보면요, 3월 17일 날 선행을 했을 때 보면은 그때 2번 게이트에서 코너를 돌면서 선행을 간 거예요. 7월 27일 날은 1번 게이트, 8월 31일 날 1번 게이트, 게이트 조건으로 선행을 간 거죠. 오늘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라운 패트릭이 쫓아가서 되는 말이냐?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5번 라운 패트릭이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린다. 요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경주거리가 1200m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놓고 때릴 말이 있어요. 그동안 뭐 배당판에 헛바람을 많이 불기도 했지만 강민이 뭐 꺾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던 녀석인데,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요. 자, 오늘은 여기선 노림수를 둬야 됩니다. 여기서 무조건 노림수를 두고 공략할 만한 충마가 서 있고, 또 배당으로 엮여서 들어갈 마필도 여러 마리가 보이죠. 이 3번마 대천 히어로가요, 8월 11일 경주에서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당시 강민이 브레킨은 뭐 안 빠지는 축이다 말씀드리면서 대천 히어로의 주력 승부를 때려서 복승식이 57배였고 쌍승식이 100배였어요. 주력 승부 막건으로 강배팅으로 때려 먹었던 마필 아닙니까? 대천 히어로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대천 히어로는 또 올해 초 2월달 경주에서도 40회짜리를 승부로 때려 먹었을 때 그때 12번 외곽 게이트에서 그냥 댕을 까고 나서 한 바퀴 더 잡아 돌린 적도 있는 마필이거든요. 이런 거 지금 승군전이라서 좀 덜 팔리면 요거 무조건 배팅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필도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마필이에요. 이런 마필까지 좀 엮어서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번 8경주는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기마 불안한 녀석이 여러 마리가 보이고, 또 복병권에서도 노래될 복병마, 고배당 복병마도 여러 마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터지는 레이스, 두둑한 배당으로, 화끈한 배당으로 제대로 조져 먹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별정 비영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안쪽 게이트 문생이 1번마 슬링스톤이 배당판의 머리로 팔릴 편성인데요. 최근 2연타를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아요. 1번마 슬링스톤을 능력마로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경마는 편성의 싸움이에요. 내가 약해도 더 약한 놈들을 만나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 1번마 슬링스톤은 인기 1위로 강축으로 팔려도 이거는 꺾어갈 수가 없는 마필입니다. 1번 게이트 선행도 되고 뭐 쫓아가도 되는 말이잖아요. 또 문성기수가 제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수할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1번 슬링스톤이 배당팔이 머리를 팔리는데 요거는 뭐 웬만하면 인정을 하고 후착을 찾는 경주입니다. 외곽에는 고바마 본능대로가 직전에 2차 입상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경주거리가 늘어난 부분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후차권에서 뭐 노림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일단 3번 스타플래티넘이라는 마필은 강민이 계속해서 좀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녀석입니다. 직전에 완전 바닥을 쓸어버렸어요. 근데 그 전에 8월 17일 경주 3차까지 올라왔을 때의 경주냉이 나쁘질 않고, 그리고 지금 전적 표에는 가려져 있지만은 이 스타플래티넘이 4월 13일 경주 복귀 내용을 보면 그때 진로가 2번이나 막혔던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방송을 컨닝하시는 예상가들은 4월 13일 날 동영상을 꼭 한번 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구경주는 1번마 슬링스톤, 1번 슬링스톤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요. 우선 관심 많은 3번마 스타플래티넘입니다. 1번, 3번, 1번, 3번, 1번, 3번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데 있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별정 비용 경주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9마리 단촐해 보이는 편성입니다만 상당한 혼전입니다. 강축이 없습니다. 능력 편차가 크지 않은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난타전 편성입니다. 배당이 두둑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판때기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번 식경주를 승부처로 노린 이유는 이렇게 혼전 편성이고 까다로운 레이스지만 놓고 때릴 충마가 있어요. 강민의 관리마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배팅의 중심을 잡아줄 만한 그런 대가리가 서 있기 때문에 놓고 때릴 찬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안쪽에 1번마 금화제니스라든가 또 뭐 6번마 라운돌풍 뭐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뭐 3번 빅토리킹도 직전에 말을 좀 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기마로 팔 텐데, 사실 그 외에 이런 인기마 외에 나머지 마필들도 능력의 차이가 뭐 거기서 거기에요. 누가 전개를 더 유리하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하겠고, 또 누가 좀 더 강력한 승부의지를 보이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는 뭐 확실하게 놓고 때릴 강민의 승부지 관리마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놓고 때릴 충마, 인기 한 5, 6위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배당은 두둑하게 놔줄 수 있는 상황이고, 인기마와 동반 입상을 해도 중배당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판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식경주에서 배팅에 힘을 실어서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3근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인데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두 마필, 문성의 4번마 어느 멋진 날, 그리고 이현종이 6번마 프로함성, 4번, 6번, 4번, 6번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 뭐 현장에서 배낭판 바람을 부르들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깜빡이는 4번, 6번, 4번, 6번이 깜빡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4번은 어느 멋진 날은 직전 경주에서 21.8배를 강배팅으로 조져 먹었던 녀석입니다. 근데 이 어느 멋진 날을 충마로 놓고 가진 않았고, 지금 같이 뛰고 있는 푸른매, 지금 1번 게이트 있습니다. 이 푸른매가 직전에 인기 7이었는데 인기 7이었던 푸른매를 대가리로 놓고 때렸던 경기예요. 푸른매를 노림수 충마로 놓고 어느 멋진 날의 주력 승부, 토요경마 마지막 레이스로 기억이 나는데요. 21.8배를 강배팅으로 메인 승부로 때려 먹었습니다. 이 어느 멋진 날도 여력감이 있었습니다만 푸른매도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있는 마필이고 또 1번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6번마 프로 함성이 직전 경주에서 2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2차 입상을 성공했는데 경주 내용은 굉장히 좋았어요. 마지막까지 근성을 보였어요. 근데 그 전에 7월 28일 경주를 보면은 매치 캡틴 지금 같이 뛰고 있죠.
매치 캡틴에게 졌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4번, 6번 이 깜빡이가 그냥 썰렁하게 손붙잡고 두 마리가 저배당으로 끝날 그림이냐, 그거는 조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번마 푸른매가 원게이트를 잘 뽑았고, 특히 7번마 매치 캡틴이 7월 28일 날 프로 함성을 이겼을 때를 보면 그때 추입으로 왔거든요. 물론 직전 경주는 프로 함성과 같이 뛰어서 졌어요. 하지만 그 전에 7월 28일 뛰었던 내용을 보면 이게 추입으로 왔는데, 매치 캡틴이 이게 추입마가 아니에요, 원래는. 예전에 굉장히 빠른 선행력을 보여줬던 마필, 거의 뭐 도주성 전개로 풀어갔던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쫓아가는 전개로 의도적으로 앞선을 가지 않으면서 쫓아가는 전개로도 끈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좀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좀 배당가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4번, 6번, 7번, 사실 이 네 마리 싸움이라고 보는데, 이 네 마리 중에서 어떤 놈을 충마로 놓고 가느냐, 그거는 현재까지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 7번마 매치 캡틴, 7번 매치 캡틴이나 1번마 푸른매 쪽에 좀 더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혼합 1군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토요일 마지막 승부 경주입니다. 문성 기수의 9번마 다이아삭스가 배당판에 강축으로 올 머리로 팔릴 편성이죠. 직전에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 그 막강한 편성에서도 2차 입상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거의 모든 예상가들이 오두마블을 잡을 때 9번마 다이아삭스를 충마로 별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9번마 다이아삭스가 배당판에 강축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강민은 이 9번마 다이아삭스에 대한 견해가 조금 달라요. 물론 다이아삭스가 능력마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6월 9일날 복귀전에서도 강민이 충마로 추천을 드렸다가 깨진 녀석이고, 7월 7일날 저배당 한 방 맞고 인정을 했고, 8월 11일날도 충마로 놓고 공략했던 녀석이거든요. 근데 직전에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 2차 입상을 들어갔을 때의 그 경주 내용을 보면, 뭐 어떤 예상가는 뭐 다이아삭스가 1200은 잘 뛴다, 뭐 단거리 잘 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공부 안 하는 예상가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9번마 다이아삭스는 단거리에서 잘 뛰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이아삭스가 휴양하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가을까지 이게 휴양하기 전에 5연속 입상을 성공했거든요. 그때 보면 2000m, 2300m도 다 입상을 한 거예요. 단거리라서 잘 뛴 게 아니에요. 다이아삭스가 직전 경주에서 입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이아삭스가 물론 1번 게이트에서 영리한 문성 기수가 페이스 흐름을 잘 읽었던 부분도 있지만, 블루치퍼라는 마필이 다이아삭스의 입상을 도와줬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다이아삭스가 직전에 1200에서 자력 입상을 성공한 건 맞아요. 하지만 강축으로 팔릴 만큼, 여기서 연투를 장담할 만큼 그 정도의 사이즈냐, 그거는 조금 고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경마라는 것이 전개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세도 전개가 안 따라주면은 못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 강축으로 놓고 들어가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12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여기서는 놓고 때릴 충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아삭스와 동반 입상을 해도 배당은 뭐 두둑하게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렸을 수밖에 없는 강민이 계속 승부를 째려보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번 경기에서 누가 초반 선행을 장악하고 나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선행을 장악하고 나서느냐, 그 부분이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마지막 12경주는요, 뭐 9번 다이아삭스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리지만 이거를 강축으로 놓고 때릴 생각이 없어요. 강민이 노리는 충마, 승부지 충마를 놓고 일단은 뭐 다이아삭스의 주력 승부를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다이아삭스가 전개 상황이 꼬이는 그림이 되면 이거는 마지막 경주 대박이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화끈한 배당까지도 노리고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2경주 기대를 많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0월 5일 토요일근마 이슈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